자, 취임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그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에 여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정 김동연 지사 운영 평가인데요. 잘하고 있다가 39.2, 아주 잘하고 있다가 16.3입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 15.5, 아주 잘 못하고 있다 9.4, 모르겠다가 19.6이고요.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이냐? 자, 김동연 지사 평가는 좋았는데 정작 경기도 정책, 중요 정책은 잘 모르고 있다가 64.4입니다. 그 다음이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5.4, 경기 리백 사업이 4.4, 긴급복지 한라인 개설 8.5, 기회소득 6.8, 기타 10.5입니다. 민선 8기 김동연호 출범 2년 차인데요.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현 도정에 비교적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높다라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경기 도정 내용을 잘 모르면서 네. 지금 이제 일단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돼. 네.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응답자들의 진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지한다 차라리.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 김동연 이제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미지 덕을 상당히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미지에 그냥 묻어가는 네. 이런 지지율이 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능력 있고 행정의 달인이고. 네, 뭐 그렇죠. 이제 이미 구축된 그 이미지 그런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도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뭐 뭔가 좀 김동연 표 도정 이런 그렇죠. 게 좀 나와줘야 돼요. 예.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 이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김동연 표 뭐는 지금 없는 상태.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약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으면 예전에 뭐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이게 계속 없다라고 전제하면 네네. 현재의 지금 긍정적인 평가도 나중에는 좀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지사 평가는 좋은데 정작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잡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지금 이제 비슷한 형태로 있는 게 기회소득이에요. 예. 기회소득 같은 게 예술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사회에서 좀 소외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도민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 적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신청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 하는지 또 김동연 하면 뭔가 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지도는 그러니까 잘한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실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예. 그런 괴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가 원래 행정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원래부터 타고난 정치인 뭐 이런 그건 분은 아니죠.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보가 좀 약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어쨌든 실적 위주라든지 아니면 예. 일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실속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네. 정치인들은 사실은 좀 일을 못해도 포장을 잘하죠. 포장을 잘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김동연 네.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관료로서 또는 그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분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알려지는 부분에서 한계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결국은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이었고 공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면 알아주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도지사 정도면 정치인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도 잘해야 되지만 네. 외부적으로 알려서 이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내년 총선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22대 총선 여야 후보 선택은 경기도민에게 물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이죠. 경기도 47.6, 국민의힘 29.6, 정의당 3.0, 기타 정당 4.6, 없음이 13.1입니다. 조 교수님, 역시 도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택, 선호도로도 좀 이어지네요. 일정 부분 이어졌다고 보는데 네네. 그것보다도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더 많이 작동하지 예.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어쨌든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지사가 뭐 지지율이 높은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회초리를 좀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좀 혼을 좀 내줘야겠다.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김동연 지사의 뭐 어떤 업무 성과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이거 뭐 몇 석이나 하겠느냐, 그야말로 속된 말로 폭망 아니냐, 이런 걱정들 국민의힘 쪽에서 있잖아요. 네. 이 더 긴장될 만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걱정 민주당 쪽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예.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역시 이제 전체 이거는 전국의 상황하고 좀 굉장히 밀접하게 네. 관련이 좀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내년 총선 관련해서 정권 심판론 기류가 더 강하다. 그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좀 확인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예. 사실은 그게 김 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죠.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네. 만약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김동연 지사가 뭐 내세운 뭔가가 굉장히 기여를 했다. 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유력 대권 주자로 그냥 가는 겁니다. 체급이 민주당 커지겠죠. 내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의 대안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아직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지사의 개인적인 인기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역시 전체 국정의 상황하고 지금 밀접히 관련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낮은 거하고 지금 밀접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김동연 지사 잘하고 있다가 합쳐서 55%가 넘었는데 국민의 민주당 뽑겠다가 47.6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좀 떨어진 수치니까요. 그렇죠? 예.